이 사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한 청소부 할아버지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늘 같았다.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로비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 분주히 오가는 여행객들, 그리고 청소 카트와 함께 바닥을 닦는 김수철 할아버지의 모습.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고 단정하게 입은 청소부 유니폼은 낡았지만 깔끔했다.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이마와 단단한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커피 엎질렀으니까 빨리 치워요. 바빠요, 우리. 젊은 공항 직원이 김수철 할아버지를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심코 엎질은 커피를 바라보며 사과는커녕 청소를 재촉하는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김수철 할아버지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언제나 공손했고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떠나고 난 자리에 홀로 남은 김수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꺼내 엎질러진 커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꼼꼼했고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행인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고 대부분은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김수철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공항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출국장에서 입국장까지, 화장실에서 라운지까지 김수철 할아버지의 청소 카트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여행객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고 때로는 아이들이 흘린 음료수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는 언제나 깨끗했고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죠. 수철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요. 같은 청소팀에서 일하는 박영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김수철 할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그를 대할 때면 언제나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김수철 할아버지에게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기 때문이었죠. 영자 씨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여행객들이 많네요. 김수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친절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공항 직원들은 멀리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수철 할아버지는 이상한 청소부 할아버지였고 그의 당당한 태도가 못마땅했던 것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휴게실에 모여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테이블 중 한 곳에 모인 젊은 직원들은 평소처럼 수다를 떨었고 어느새 화제는 김수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김수철 아저씨 뭐야? 청소부 주제에 눈빛이 왜 저렇게 당당해? 최진우 대리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커피를 엎질렀던 바로 그 직원이었죠. 그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다른 청소부들은 우리 말 잘 듣는데 저 아저씨는 꼭 뭔가 대기업 사장 같다니까. 이민아 주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 사장? 저런 아저씨가? 그냥 늙어서 정신없는 거겠지. 어제는 내가 지나가는데 혼자 영어로 중얼거리더라고. 못 알아들었지만 발음이 완전 이상했어. 박준호 사원의 말에 모두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휴게실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 김수철 할아버지가 청소도구를 들고 휴게실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수철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후 직원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웃음과 조롱이 잠시나마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김수철 할아버지의 당당한 뒷모습이 그들을 잠시 생각에 잠기게 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다시 다른 화제로 대화를 이어갔고 김수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공항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로비 한쪽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맑은 햇살이 그의 은빛 머리카락을 비추어 반짝였고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청소 아저씨, 여기 좀 치워주세요.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커피가 쏟아진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카트를 끌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그 청소 아저씨 정말 이상해요. 왜 저렇게 천천히 걸어요? 마치 자기가 이 공항 주인인 것처럼.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옆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김수철 할아버지를 향했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동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남성이 직원들과 대화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언어 장벽 때문인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표정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제발요, 제 서류를 잃어버렸어요. 매우 중요한. 저는 즉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랍인 승객은 영어와 아랍어를 섞어가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짓은 다급했고 눈빛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카운터 직원들은 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뭐라고요? 영어로 말해주세요, 제발. 직원 중 한 명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통역 부를까? 근데 지금 통역사 없는데. 상황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더욱 답답해하며 손짓을 크게 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하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행객들도 그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그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청소 카트를 한쪽에 밀어두고 천천히 아랍인 승객이 있는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청소나 하세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카운터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김수철 할아버지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김수철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랍인 승객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가 방금 한 말은 분명 아랍어였습니다.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랍어? 저 아저씨가? 푸아, 이거 웃기네. 한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김수철 할아버지가 단지 몇 마디 아랍어, 인사말을 알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김수철 할아버지의 말에 눈을 크게 뜨며 반색했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아랍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길었고 분명 간단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수철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승객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똑같이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류를 찾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김수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아랍어 발음은 마치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공항 로비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저 아저씨가 아랍어를 저렇게?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함께 미묘한 존경심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무시하고 깔보았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유창한 아랍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그들의 모든 편견을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와 아랍인 승객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랍인 승객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고 때때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랍인 승객이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영어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모든 이의 시선은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 직원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죠. 천만에요. 서류는 게이트 근처에서 찾으셨다고 하셨죠? 분실물 센터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영어 역시 유창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수철 할아버지를 따라 분실물 센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직원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방금 뭐였지? 청소 아저씨가 아랍어와 영어를 원어민처럼? 최진우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정말 놀랍네. 우리가 매일 보던 그 아저씨가 맞아? 이민아 주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김수철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실물 센터에 도착한 김수철 할아버지와 아랍인 승객은 담당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아랍인 승객의 말을 정확하게 통역해 주었고 그 덕분에 서류를 찾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게이트 14번 근처에서 발견된 서류가 있네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봉투를 열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이 서류들은 제 사업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아랍인 승객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김수철 할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로 화답했고 그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업에 관한 서류라고 하셨죠?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김수철 할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아랍인 승객은 자신의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동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이번 한국 방문도 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왔죠.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흥미롭네요. 한국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좋은 파트너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묻어났고 아랍인 승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업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전에 관련 일을 하셨나요? 아랍인 승객의 질문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멀리 떠나는 듯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이제는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더 묻고 싶었지만 김수철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랍인 승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두바이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성심껏 대접하겠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미소와 함께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함을 깔끔하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자신의 청소 카트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항의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과 여행객들의 시선이 김수철 할아버지를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김수철 아저씨. 최진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무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수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최진우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 같이 온화했고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아랍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최진우의 질문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조금 배웠을 뿐이에요. 나이 들어 잊혀지지 않는 게 다행이네요.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생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김수철 할아버지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공항의 직원들 사이에서는 청소부 할아버지의 아랍어 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철 할아버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공항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창밖은 어둠에 잠겼고 그 대신 실내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졌죠. 김수철 할아버지는 출국장 근처에서 청소를 마치고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근무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피로가 서서히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철 아저씨.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 직원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박영자 아주머니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일이 공항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모두가 아저씨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박영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과하게 말이 퍼진 것 같네요. 과하다니요. 아저씨가 아랍어로 외국인을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휴게실에서 계속 화제예요. 심지어 관리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을 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청소 카트를 창고로 밀어넣고 유니폼 주머니에서 명찰을 떼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은 이제 마무리됐네요.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요.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아랍어를 배우셨어요? 그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니. 박영자 아주머니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는 법이죠.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조금씩 배웠던 겁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어 보였습니다. 박영자 아주머니는 더 묻고 싶었지만 김수철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봐요, 수철 씨. 잘 쉬세요. 네, 영자 씨도 좋은 밤 되세요. 김수철 할아버지는 가벼운 목례와 함께 인사를 건넸고 천천히 직원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당당했고 피로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한편 공항 직원 휴게실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모여 앉아 김수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진짜 믿을 수 없었어. 그 아저씨가 아랍어를 그렇게 잘할 줄이야. 최진우 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영어도 정말 유창했어. 원어민처럼 자연스러웠다고. 이민아 주임이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묘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김수철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체 김수철 아저씨가 누구시길래 청소부 일을 하면서도 저런 실력을 갖추셨을까? 박준호 사원이 궁금증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에 휴게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모두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볼까? 최진우 대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수철. 이름이 너무 흔해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민아 주임이 말했지만 최진우 대리는 이미 검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수철 아랍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 몇 분간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별로 나오는 게 없네. 아, 잠깐, 여기 뭔가 있어. 최진우 대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동 무역 관련 기사네. 한국과 중동을 잇는 가교, 대성무역 김수철 대표. 이 사진 좀 봐. 젊은 버전이지만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수철 아저씨야.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 젊은 김수철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금의 김수철 할아버지와 같은 당당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대성무역 대표였다고? 그럼 회사 사장이었다는 거야? 박준호 사원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사를 더 읽어봐. 김수철 대표는
한국과 중동 간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아랍어에 능통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회사는 20억 이상의 연간 매출을 올리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최진우 대리가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의 눈은 점점 커졌고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청소부로 일하고 계신 거지? 이민아 주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에 휴게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기사가 있어.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건데 대성무역 파산 선고, 김수철 대표 사재를 털어 직원 퇴직금 해결. 이런. 최진우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가 읽어 내려간 기사에 따르면 김수철 대표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해결했고 모든 빚을 갚은 후에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매일 보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런 분이었다니. 박준호 사원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김수철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비웃었던 기억이 그를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한 거네. 이민아 주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휴게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침 6시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공항 직원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청소 카트를 끌고 로비를 돌아다니며 오전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낯선 호칭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에게 커피를 치우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던 최진우 대리가 공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칭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잠시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랍어로 그 승객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진우 대리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알아봤어요. 선생님께서 이전에 대성무역의 대표셨다는 것을. 최진우 대리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정은 복잡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이야기죠. 하지만 그런 성공을 이루셨던 분이 어떻게. 최진우 대리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인생에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길에 있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진우 대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와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진우 대리의 제안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괜찮겠네요. 그때 뵙죠. 최진우 대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과거에 관심을 보인 것이 조금은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정리하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휴게실 중앙의 큰 테이블에 최진우 대리와 몇몇 직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 최진우 대리가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표하며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커피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이민아 주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중동 무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리고 아랍어는 어디서 배우셨는지 박준호 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작은 무역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중동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매료되었죠. 특히 그들의 언어가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눈빛이 멀리 떠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중동의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다시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랍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에 몇 시간씩 독학했죠. 1년 후 다시 중동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저는 간단한 아랍어로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의 언어를 존중한다는 것에 감동했고 그것이 사업적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김수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더 많은 중동 국가들과 거래를 시작했고 결국 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성무역이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성장해 직원 10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이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이민아 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고 중동의 주요 거래처들이 파산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파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와 함께 회사를 일궈온 직원들이 적어도 경제적 타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제 개인 재산을 모두 정리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해결했고 모든 채무를 청산했습니다. 휴게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말없이 김수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 출발이 필요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최진우 대리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오후의 햇살이 공항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전에는 그저 청소 아저씨로 불리며 무시당했던 김수철 할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김 선생님이라는 존칭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쪽은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좀 쉬세요. 젊은 공항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김수철 할아버지의 손에서 청소 도구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저희가 도울게요. 직원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직원에게 맡기고 로비의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몇몇 직원들이 그에게 커피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제가 아침에 집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예요. 이민아 주임이 작은 케이크 상자를 건넸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마움을 표하며 받았습니다. 정성이 담긴 선물이네요. 고맙습니다. 그가 케이크를 맛보는 동안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김수철님, 김수철님, 공항 안내데스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찾으십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는다는 것일까요? 그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김수철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던 아랍인 승객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아랍인 승객이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국에 계셨군요. 네,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사실 선생님께 제안드릴 것이 있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아랍인 승객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옆에 있던 한국인 남성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한국 지사 대표 박정환 이사입니다. 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하더군요. 박정환 이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대성무역의 전설적인 대표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침착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이제는 그저 공항 청소부일 뿐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값진 자산입니다. 아랍인 승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희 회사가 현재 한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요. 하지만 한국 시장과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생님께서 저희의 자문역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혼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문역이라. 네, 선생님의 경험과 중동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랍어 실력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박정환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주 2, 3일 편하신 시간에 와서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연봉은 7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역의 세계, 그가 한때 열정을 쏟았던 분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수철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랍인 승객과 박정환 이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여기 저희 회사 소개서와 제안서가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 결정해 주세요. 박정환 이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랍인 승객과 박정환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김수철 할아버지는 다시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볍게 느껴졌고 눈빛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김수철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랍 회사의 소개서와 자문역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고 때때로 미소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요? 최진우 대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도와드렸던 아랍인 승객분이 자문역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의 회사가 한국과의 무역을 확대하려는 모양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선생님께 딱 맞는 일 아닌가요? 수락하실 거죠? 최진우 대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봐야죠. 제 생각에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최진우 대리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쁨과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고민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수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는 청소부로서의 삶에 적응해 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버스가 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고 김수철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에게는 편안한 안식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대성무역의 전성기 시절 중동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수철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김수철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그 앞에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김수철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분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랍 회사의 자문역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하기로 한 날이었죠. 김수철 할아버지는 옷장 앞에 서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부 유니폼을 입을까? 아니면 오래도록 넣어두었던 정장을 꺼내 입을까?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도 화려한 정장도 아닌 그 중간쯤 되는 복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김수철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70대의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품과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군. 김수철 할아버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고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자문역 제안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자신의 전문 분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온했던 일상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틀간의 깊은 생각 끝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여느 때와 같이 출근 카드를 찍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인사팀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었죠. 김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인사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근무 형태를 조금 변경하고 싶어서요. 가능할까요? 어떤 변경을 원하시나요? 주 3일만 일하는 것으로요. 월, 수, 금에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제 근무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2가지 일을 병행하고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자문역 제안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사팀 직원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 전체에 그의 이야기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변경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류 작성 좀 해주시면 다음 주부터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는 청소부로서의 일과 자문역으로서의 일 2가지를 모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점심시간이 되자 김수철 할아버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랍인 승객과 박정환 이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박정환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수철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아랍인 승객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결정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랍인 승객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다만 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이곳 공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싶습니다. 주 3일은 청소부로, 나머지 이틀은 자문역으로 일하는 것으로요. 아랍인 승객과 박정환 이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청소부 일을 계속하신다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박정환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일은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일, 그리고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랍인 승객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선생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랍 회사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자 했고 김수철 할아버지의 경험과 인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죠. 화요일과 목요일 저희 회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박정환 이사가 말했고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아랍인 승객은 김수철 할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좋은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청소 카트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오후 업무를 시작하기 전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공항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모든 것을 잃고 청소부가 되었던 그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오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에서 다시 성공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고 눈빛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국제공항은 평소와 같이 분주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오가는 로비와 출국장, 입국장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가운데 김수철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청소 카트를 밀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그가 청소부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진우 대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고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오늘도 바쁘시겠네요. 네, 오늘은 특별 손님들이 오시거든요. 중동에서 오는 사업가들이 한국 기업들과 미팅을 하러 온다고 해요. 최진우 대리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그가 자문역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이 방문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진우 대리는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쁜 업무로 자리를 떠났고 김수철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김수철 할아버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항 입국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중동에서 온 사업가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그가 알고 있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회의에서 논의했던 사업가들이었죠. 그들은 공항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김 선생님, 중동 사업가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김수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수철 할아버지에게로 향했고 공항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업가는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고 김수철 할아버지도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지만 정말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뵙기로 했는데 이렇게 미리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사업가의 말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변의 공항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중동 사업가와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가 대답했고 사업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일행들과 함께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주변 직원들이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방금 그분들은 누구세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민아 주임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문역으로 일하는 회사의 파트너들입니다. 오늘 오후에 미팅이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선생님은 청소부로 일하면서도 중요한 사업 미팅에 참석하시는 거군요. 이민아 주임의 감탄에 김수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잔잔한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청소부든 자문역이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 카트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고 진지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 업무를 마치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가져온 깔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철 씨, 정장 입으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탈의실에서 만난 박영자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한 법이죠.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면서요?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영자 씨. 김수철 할아버지는 인사를 건네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중동 사업가들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중요한 미팅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김수철 할아버지는 모든 이의 존경과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소 아저씨가 아니라 경험 많은 자문역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는 한국과 중동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며 양측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미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정환 이사가 김수철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도울 수 있어 기쁩니다.
김수철 할아버지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성취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수철 할아버지는 회사를 나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한강변에 들러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변화는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겸손과 봉사의 세계, 또 하나는 지식과 경험의 세계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김수철 할아버지는 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경험했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낸 데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철 할아버지는 다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여러 직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고 그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 선생님.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청소부 할아버지가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공항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김수철 할아버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김수철 할아버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김수철 할아버지는 청소부와 자문역 두 개의 세계를 오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공항을 오가는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었고 그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작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말입니다.